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회 내일 4차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지금 오늘 정밀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여야가 내일 통과시키고 추석 전에 지급하자 이렇게 목표를 내세웠는데 막판 진통 중입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 현안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또 여당의 대응은 무엇인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직접 나오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 전화 통화하는 거 들어보셨겠지만은 네. 4차 추경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조금 수렴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특히 뭐 방금 그 전화 인터뷰에서도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통신비 문제라든지 예. 뭐 백신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저희 아마 많은 여야 의원들이 뭐 그 택시 법인 택시 문제들을 좀 많이 제안을 해주시기도 했고, 예. 또 뭐 자영업자들 쪽에서 이제 소상공인들 업종들 이 두 업종 빠진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안들을 그 아주 심도 깊게 지금 한창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다른 쪽에 지금 기묘한 부분 얘기라든가 무슨 뭐 돌봄비를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네.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통신비에 꼭 고집하지 않을 거다라는 일부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계속 고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굉장히 뭐 이 부분은 생산적인 뭐 논쟁이니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고집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어떤 게 이번 추경의 목표에 더 부합한지를 놓고 이 구체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꼭 한 가지 방안으로 뭐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 지금 4차 추경과 더불어서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있습니다만 관련된 4차 추경과 더불어서 21대 지금 국회 뭔가 20대하고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개별 의원들의 지금 도덕성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원걸 의원 지금任命된 상태인데 네. 이상직 의원의 경우는 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노동 문제하고 관련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장 의원께서는 이 관련 분야에 일도 해오셨고 또 현재 또 한노위 소속이시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저는 보좌관 출신인데요. 예. 뭐 보좌진으로 뭐 노동 담당 비서관, 뭐 홍영표 의원 부장 했던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홍영이 또 노동운동을 했던 바도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도 하고, 예. 제가 그 국회 보좌진 업무를 시작한 게 환노위 노동비서관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좀 많은 관심들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찌 됐든 뭐 당 입장도 있고 뭐 여러 뭐 이상직 의원의 입장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놓치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은 이제 이스타항공 지금 이제 직원들 예. 이 뭐 정리해고도 당하고 하셨는데 이 직원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항공산업의 미래, 뭐 이런 그 국가적인 이익들을 우리가 어떻게 챙겨 나가느냐, 국민의 삶들을 어떻게 챙겨 나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일이고, 예. 그 이상직 의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문제는 그런 큰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사안이 더 이제 긴급하게 되긴 했었지만은 21대 국회 출범하기 전에도 이상직 의원 또 이스타항공 관련된 문제가 이미 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뭐 저도 사실 처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또 총선 후보자들은 다 자기 선거에 바빠서 이제 네. 다른 사안에 크게 신경을 많이 못 쓰긴 하지만 이제 저는 그래서 나중에 좀 내용들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문제가 됐든 아니면 우리 이스타항공의 처리 문제가 됐든 이 이상직 의원님이 책임 있는 그 행동들을 보여주고 우리 당도 그에 맞는 이 합당한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정부에서 무언가를 할 때도 훨씬 신뢰받는 국민들께 지지받는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과 또 이상직 의원님 개인도 이 분명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단순하게 뭐 정리해고나 최고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러 이제 제기되었던 그 편법 증여의 문제, 그 많이 좀 논란이 되어 있던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책임감 있는 이 해명과 이후에 뭐 조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절차가 밟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예전부터 이 어떤
이 편법 증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경제 주체의 그 일반 기업들이나 뭐 기업가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책임 그게 경영도 있고요. 네, 우리 당 의원 소속 의원이라고 그것이 다를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소속 얘기하셨는데 상대당 소속인 박덕흠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뭐 지금 소속 당에서는 지금 진상조사 특위까지 구성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걸로 보십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뭐 지금까지는 그냥 이해충돌 정도로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해충돌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 국익이 아닌 혹시나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그 오해, 이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거기다가 쌓여갈수록 뭐 상임위에 이해충돌 문제도 걸려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쌓여지고 하는 것들이 저희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한 사안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이 사안들이 자꾸 불거지는 것이 정말 그 국회의원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기도 하고 참 큰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거에 맞도록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 국민의힘 정당 이 공당인 만큼 또 책임 있는 자세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 차원에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도 예. 사실 고용노동부는 이제 일자리 사업이라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과 좀 거리가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환경부에는 굉장히 많은 토목 관련된 사업이나 건설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로 오셨는데 이 부분도 이해충돌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사모임 있어요.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뭐 원노위도 뭐 아시다시피 저희 뭐 하수관, 상수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토목공사들이 있어서 옮겨서도 관련이 돼 있군요. 이 상당히 많은 뭐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이나 이런 큰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이 발주 공사들을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환노위도 이렇게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운 상임위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또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홍영표 의원 보좌진 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대정부질문이 좀 익숙하셨을 텐데 금배지를 달고서는 처음 참석을 하셨습니다. 직접 의원이 돼서는 좀 네, 참석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통스럽더라고요. 과거에 준비는 많이 해주셨죠. 네. 네, 준비는 정말 많이 해봤죠. 예. 네, 준비도 많이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정책 이제 내용으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정말 오래 노력을 합니다. 예. 정말 자료도 오랜 기간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부분을 15분 안에 충분히 녹여내기 위해서 그때 정말 의원회 간에 많은 불이 많이 켜져 노력을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대정부 질문을 하루 종일 듣다 보면 참 많은 공부가 되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여러 현안들, 뭐 국회의원이라고 모든 현안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저런 지점들이 있구나, 이런 그 정책적인 아이디어, 대안들이 있구나를 많이 알게 되는 계기도 되는데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솔직히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대정부 질문이 대추미의 네. 질문이라 또 네. 말이 나오는데요. 나머지 국정 이슈들이 묻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이니까요. 뭐 대부분의 질문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권에 관련된 거였고 차라리 오늘 지금 추경 심사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추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대정부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좀 논의되고 어떤 부분에 진짜로 맞춤형 그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그 지원을 할 때 전달책 예상의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따지고 하는 대정부 질문이 되었다면 저희가 정말 추경 논의도 좀 더 이 나은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고 이후에 우리가 그 정기국회 이제 예산 심사 과정을 저희가 크게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이 대정부 질문이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네,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공세적인 대정부 질문하기가 쉬운데 네. 여당에서의 대정부 질문은 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까? 그 대정부 질문이 요즘에 제가 또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완전히 실종된 게 지역구 관련된 얘기들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예, 예. 되게 신기한 일이었는데 네. 저희가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현안들을 가지고 논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목소리, 지역의 현안들을 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역할들도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를 챙기는 게 꼭 잘못은 아닌데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희한하게 그런 그 지역의 아주 바닥에 저희가 중요한 일들을 이 전체 국가의 정책으로 이 좀 이렇게 바텀업 시키면서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앞으로 좀 신경을 같이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였던 게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위기나 일자리, 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또한 미흡한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6월, 7월 정도에 잠깐 저희가 반등의 기미가 좀 있다가 저희가 그 8.15 집회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안 좋아진 고용 상황이 대부분 그 취약계층 노동자들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청년층 그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점검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대안들, 비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정부 질문이었는데 그 부분이 참 많이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당에서 지금 미래전환 K 뉴딜위원회 여기에서 또 일자리 관련 분야 간사 맡고 있죠. 네, 저희 그 사회적 뉴딜 분야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 뉴딜 분야에서 그 저희가 K 뉴딜이 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사회적 뉴딜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져서 예.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고용 안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복지 관련된 일들을 좀 새롭게 이 체계를 개편할 부분들이 없는지 이 저희가 영어가 다 비슷비슷하네요. 뭐 섞여가지고 K 뉴딜. 네, 저희가 어쨌든 한국형 뉴딜의 각 분과이기 때문에 예. 일단 뉴딜 이야기가 다 붙고 있고요. 그래서 예. 디지털 뉴딜, 사회적 뉴딜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이 분담되어서 저희가 새로운 사회 계약을 좀 만들어서 구성했는데 하겠다. 좀 구체적으로 네. 진전된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10대 과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 예산안에도 일단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1기의 그 K뉴딜 위원회 1기 활동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반영을 해놨고요. 저희 이제 2기가 최근에 출범을 한 건데 그 2기에서 그 관련된 법안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그 한국형 뉴딜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담지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런 그 안전망 분야에 대한 논의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전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예. 네, 2주 전에 가족돌봄 휴가 연장법을 여야가 정기국회 1순위로 처리한 바가 있는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네, 제가 그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돌봄 공백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특히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그렇죠. 예, 학교가 이렇게 학교 휴교를 안 가고 하고 유치원도 모으고 유치원 하니까요. 뭐 어린이집 휴원하고 하면서 이 마땅히 이제 돌보아 줄 수 있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 뭐 어떤 대안이 마땅치는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좀 빨리 모아서 우리 가족 돌봄 휴가를 원래는 열흘이 인정이 됐었는데 네. 이 부분을 열흘 더 연장하는 법안을 이번에 아주 긴급하게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돌봄에 대한 대안이 없으신 이 맞벌이 부부들이 이 연말까지 이 추가된 열흘 부분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좀 그 바로 혹시나 이 퇴직에 대한 이런 고민들 좀 그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법안을 네. 좀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그 돌봄 공백이 여전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의원께서 조사한 결과 맞벌이 직장인 51%가 돌봄 공백을 버틸 수가 없어서 휴업이나 퇴사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답했다고요. 네, 실제로 제가 워낙 이게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 긴급하게 좀 설문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퇴직까지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가족 돌봄 휴가 열흘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뭐 목표는 뭐 휴가를 며칠 늘리고 휴직을 늘리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 노동자들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퇴직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 돌봄에 대한 대안들을 다양하게 좀 만들어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택근무라든가 유연근무를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돌봄 휴가, 휴직 아니면 육아휴직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재택근무나 이런 어떤 유연근무제 아니면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다양한 그 지원 제도들을 하면서 어찌됐든 저희의 목표는 뭐 단일한 어떤 제도를 많이 활용하라 이게 아니고 이 퇴직하지 않고 지금 이 하시는 일들을 이 유지를 하면서 이
이 코로나 사태를 같이 좀 이 버텨 나갈 수 있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제도들을 뭐 이번 추경에도 그래서 좀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이 다양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만드는 게 지금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장현희 지역구가 대전 동구입니다. 동구 이번 네. 그 21대 총선에서 대전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전부 다 가져갔던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7개 지역구인데요. 네. 저희 당이 7석 다 좀 승리하는 총선 결과를 예, 받았습니다. 대전 동구가 그 전에 그 이장우 의원이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목청 컸던 이장우 의원인데 예. 그러는데 어떻게 그 지역에서 이제 더 역할을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더구나 이제 그 이른바 비수도권에서 지금 유일한 30대 의원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지역구 약간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일들 하고 계시는데 먼저 지역구 활동 관련해서 어떤 그 의지라든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가장 큰 지역 현안 그리고 제가 가장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현안은 대전의료원 설립하는 일입니다. 예. 저희 대전이 공공의료원이 없습니다. 이게 그 저희 코로나 상황에서 이 공공의료 체계에 대해서 큰 반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나 공공의료 체계가 부실하다. 이게 그 감염병을 대응하면서 저희가 이 그 보건 문제, 감염병 대응 문제가 이 새로운 국가 안보라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새로 깨닫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의료원 설립하는 문제를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대전 동구가 이 원도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부터 좀 도심의 발전이 많이 지금 지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 동구의 새로운 어떤 비전을 만드는 일, 그게 그 단순하게 우리 동구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지역의 원도심들이 살아나는 일이 이 전체적인 국가 균형 발전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지역에서 이 현안 문제들도 아주 열심히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역구 소속 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의 이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대학에서도 이 정책을 공부하고 또 국회에서 보좌관을 통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진입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들으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아마도 제가 지역구에서 특히 비수도권에서 가장 젊은 의원이 된 거는 저희 유권자들께서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새로운 지역의 변화에 대한 열망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당 정치, 우리의 국회를 바꿔나가는 일, 그 일들을 잘 해나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유권자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그래도 새로운 정치, 이 젊은 세대에 대한 기대들을 그냥 단순한 물음표가 아닌 정말 좀 느낌표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일에도 우리 정당, 우리 민주당을 바꿔나가는 일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이 각오의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구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와 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 심지어는 소속돼 있는 민주당도 뭔가 바꾸는 데 보태고 싶다는 얘기까지. 바뀌어야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